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상당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또 학교에 일 나가고 오후에는 매주 금요일 연극 연습하는 날이거든요. 연습하러 이제 다 갔는데 우리 회장님이 계십니다. 83세 되신 회장님께서 늘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작품은 참석을 못하시는데 이제 모처럼 저 격려 차원에서 오늘 떡을 그렇게 그냥 호박과 콩을 많이 넣고 그렇게 설기떡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따끈따끈한 떡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그 전에 함께했던 또 태희쌤이라고 있습니다. 그 쌤도 무용 전공하신 분이고 또 기금속 전공으로 다루시는 분이라 상당히 바빠서 이번 작품 그분도 빠졌어요. 둘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주 그냥 반갑게 만나고 또 떡도 맛있게 먹고 우리 연습실 그 단장 거기 관장님한테도 그 사무실 분들하고 드시라고 거기도 떡 갖다 드리고 아주 떡 잔치를 하고 맛있게 먹고 연습도 아주 즐겁게 하고서 늦이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또 하루를 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일기장 43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큰아들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모든 준비는 완전하게 한 것 같으다. 첫째로 우리 윤경이 부모님께서 추운 날씨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준비할 때는 계속 영하 15도 아주 추운 날씨였었다. 윤경이가 신혼집에 또 인터넷과 TV를 연결한다고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서 아침을 먹고 또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제 인터넷을 연결한다고 이제 맨날 자기 신혼집에서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와서 설치를 하니까. 그래서 아침은 우리 집에서 계속 먹고 다녔어요. 자, 먹고 이렇게 며칠 있어 보니까는 아주 하는 모든 이제 행동과 마음씨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시간 약속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음식도 해주면 아주 잘 먹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잘 해놓고 정리정돈을 어찌나 잘하는지 더욱 예쁘게 보였다. 주일날은 내 생일이었었는데 윤경이가 속옷을 한 벌 사왔다. 처음 받아보는 며느리가 준 선물. 정말 기분이 좋았다. 말을 해도 이쁘게 한다. 어머님, 내년에는 제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 드릴게요 한다. 속옷을 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내년에는 제가 미역국을 끓여 드릴게요 하고 난 너무나 고맙게 받아들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접대할 음식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신경을 쓰였다. 저 가까운 저 형제나 이렇게 친척들은 결혼식이 끝나고 그냥 식장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을 방문하실 것 같아서 집에 이제 오시면은 손님들을 음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이 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 훈제와 전 부침, 떡, 술, 과일 등을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한다. 결혼 날짜 받아놓고부터 결혼식 날 좋은 날씨 맑고 포근한 따뜻한 날씨를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 요즘 계속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봄 기운을 완연히 느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식 잘 치르게 하시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처갓집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를 했다.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결혼식 처음 치러보는 결혼식 3일을 앞두고 아주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21년 3월 2일 큰아들 결혼식을 치르고입니다. 결혼식을 했네요. 이제 26일 날은 한 가정이 탄생하는 우리 아들과 윤경이가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다. 난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 우리 아들은 과일 주스 한 잔 먹고는 7시에 집을 나갔다. 작은 아들은 아침 8시에 도착해서 함께 아침을 먹고 미용실에 가기로 했었는데 아들이 늦는 바람에 그날도 혼자서 아침을 먹었다. 서운한 마음은 약간 들었지만 즐거운 날이니까 일체 내색하지 않기로 했다.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신부 화장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신랑 엄마 화장을 하고 보니 화장이 너무 진해서 어색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모두 예쁘다고들 하는데 나는 좀 어색했다. 우리 작은 아들도 미용실로 와서 머리를 이쁘게 했다. 떡을 찾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장으로 부지런히 갔다. 막내 오빠 부부도 일찍 오시고 목사님 부부도 일찍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큰 일을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어색해 보이는 부분을 또 교회 사모님과 친정 올케가 코치를 해주셨다. 목사님께서는 며느리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 윤경이가 잘 웃고 싹싹하고 겸손해서 아주 예쁘다고 말씀을 하신다. 친정 오빠가 감사 부모님의 인사 편지를 써오셔서 예식이 끝나고 앞에 나가서 읽으라며 편지를 주었다. 친정 오빠가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부모가 하객들에게 또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편지였어요. 오빠가 생각도 안 했는데 써와가지고 저한테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1시에 예식이 진행됐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입장할 때 공동체 애들이 연주를 해주고 신부 측에서 듀엣으로 축가도 부르고 우리 쪽에서는 베누스 합창단 주의자께서 정말 열창으로 축가를 불러주셨다. 베누스 합창단은 저희 아들이 활동하는 합창단이었어요. 그 단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축가를 부르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은 굉장히 사례비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 결혼식에는 그냥 무료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한다. 광인이의 트럼펫 소리가 겹쳐져서 가슴을 울렸다. 광인이는 공동체 가족입니다. 트럼펫을 아주 잘 불었어요. 그래서 광인이가 트럼펫을 부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울리더라고요. 먹먹하게. 눈시울이 뜨거웠다. 우리 아들도 눈시울이 뜨거웠다고 한다. 내가 인사 편지를 낭독을 하고 공동체 애들의 연주에 맞춰서 퇴장을 했는데 하객들의 환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앵콜 연주까지 부탁을 해서 앵콜을 했다. 결혼식은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다. 우리 쪽은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신부 측 부모님께서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많이 서운하셨는지 웃음을 짓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들이 꽉 찼다. 정말 너무 감사했다.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다. 큰아들 회사 손님과 또 베누스 합창단 전원 또 아들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도 예상외로 많이 오셨다. 내 고향 친구들도 전원 참석했다. 조카들도 전원 참석하고 음식도 맛있다고 말들을 한다. 신부 드레스 코디 해주시는 분도 이렇게 멋진 결혼식은 처음 봤다고 가창을 한다. 정말 잔치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을 한다. 그 신부 드레스 입혀주시는 그 도우미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날마다 자주 보지만 이렇게 축하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자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 그냥 그 오케스트라 애들이 한 50여 명이 와서 연주를 하니 빵빠레 울리고 하니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던지 아주 축제 분위기였어요. 윤경이 작은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신다는데 직접 날 찾아오셔서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고 은혜로운 결혼식이었다며 인사를 하신다. 큰아들 초등학교 친구들이 리무진까지 대여해줘서 정말 인상적이었다. 축의금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금액이 들어와서 정말 안도하고 감사했다. 저는 이제 제가 혼자니까 손님들이 많이 없을 줄 알고 식대는 비싸지. 그리고 지방 사는 신부랑 서울 사는 신랑이랑 결혼을 하면은 모든 경비를 남자 측에서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대기로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랄 줄 알았어요. 식대와 또 지방에서 오시는데 그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잖아요. 그럼 또 내려가실 때 또 저녁 식사를 준비를 또 해서 차에 실어 보내야 될 것도 같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식장비까지며 모든 것까지. 그랬는데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아주 딱 맞는 그런 금액이 들어와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 측 식대와 공동체 식구들은 10원 하나 부조를 안 하잖아요. 애들은 50명인데 그걸 또 50명 식대를 우리가 또 다 대야 되니까 야 이거 식대가 많이 부족하겠구나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했었지요. 우리가 감당하기로 모든 식대와 경비를 우리가 감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자랄까봐 정말 많이 걱정했었다. 그런데 날씨도 어찌나 그렇게 좋은지 날씨도 따뜻하고 햇볕이 어찌나 좋던지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좋은 날씨를 주셨다. 다 파하고 언니와 오빠, 동생, 또 조카들 우리 집에 들려서 술 한잔을 하면서 뒤풀이를 했는데 모두가 며느리 잘 봤다고들 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우리 언니는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 언니는 절대 누구를 칭찬을 안 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며 아들 키운 보람이 있다. 애들이 정말 반듯하고 표정도 밝고 겸손하고 정말 잘 키웠다. 정말 혼자서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다고 하며 아낌없이 칭찬을 해준다. 우리 작은아들도 목회자의 자질이 있어 보인다면서 작은아들 칭찬도 한다. 정말 하나님 은혜였다. 손님들이 다 가시고 엄마 수고했다면서 우리 작은아들이 앞치마를 두르더니 말끔히 설거지를 해준다. 우린 둘이서 오랜 시간을 대화를 했다. 그동안의 결혼식 준비며 결혼식 진행하는 거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작은아들과 손님들 다 가시고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3월 2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대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폭파.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다. 일본에서 진도 9.0 지진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왔다는 뉴스가 나온다. 집에 가서 TV 뉴스를 보니까 정말 난 그런 화면을 처음 본다. 파도가 높이 10m 이상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집이며 자동차 모조리 쓰나미가 쓸고 지나간다. 인명피해는 말도 못하게 많고 집계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 쓰나미가 쓸고 지나간 일본 미나기현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도로도 파괴되고 동네는 불바다, 물바다, 건물 4층까지 물이 차올라서 죽은 식체가 200구도 넘게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지진으로 불까지 나서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한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라고 한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날이 갈수록 원전이 폭파하고 죽음 그 자체라고 한다. 대피령이 내리고 외국인들도 각자 자기 나라로 피신을 가고 일본 열도 전체가 원자력 공포로 휩싸여 공황 상태라고 한다. 전 세계가 공포와 걱정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방사능을 쏘이면 인체에 치명타를 가한다고 한다. 각종 암을 유발하고 피부가 썩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나. 방사능 오염으로 물도 음식도 하여간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 하니 큰 걱정이다. 원자로 폭발로 인하여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 국민들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한다. 피난을 가자니 자동차에 연료가 없어서 꼼짝을 못하고 도로가 다 망가져서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의약품도 없고 치료를 못해서 숨지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난다고 한다. 슈퍼마다 쌀이며 식료품을 아무리 많이 싸놓아도 금방 동이 난다고 한다. 이재민 센터에 수천 명씩 모여서 사는데 춥고 또 화장실 문제 등등 모든 것이 불편한다고 한다. 몸이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원자력을 복구하기 위해 기술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의료금과 각종 물품들이 엄청 많은 양이 들어오지만 도로가 파괴되어서 창고에 그냥 쌓여 있다고 한다. 전기가 끊기니까 은행이 마비되고 월급을 줄 수도 없다고 하니 돈을 저금해 놓고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있겠는가? 인간은 자연 앞에 정말 약하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이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도 항의를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상대해서 아주 조금만 사람끼리 서로 싸워서 조금만 다치고 피해를 주어도 난리법석인데 자연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사람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보면서 영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일본 열도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힘들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한국에서도 전 국민적으로 방송에서 모금운동을 한다고 한창이다. 일본과 연관이 있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수억 원씩 성금을 내고 있다. 한류 스타들도 수억씩 성금을 내고 있다. 일본 원전 기술자들이 목숨 내놓고 복구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모든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등등이 방사능으로 오염이 돼서 또 사재기를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큰 걱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는 진짜 쓰나미라는 건 저는 영상으로 봤지만 처음 봤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 다들 놀랐을 겁니다. 다음은 며느리와 당근 사러. 이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윤경이랑 가락시장 가서 당근을 사러 갔다. 저는 평생을 당근과 사과, 비트 이렇게 주스를 내서 생주스를 내서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윤경이는 처음으로 가락시장을 왔다고 하면서 가락시장의 그 크기와 규모를 보면서 대단히 놀란다. 차 타고 가면서 그동안 별일 없었냐고, 또 결혼 전과 후가 달라서 힘든 부분도 있다는데 너는 어떠냐고 물어봤다. 달라진 게 없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한다. 아침밥도 꼭 먹여서 출근을 시킨다고 한다. 말을 듣고 보니 그냥 고마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편 아침밥을 해주는 색시들이 드문데 우리 윤경이는 밥을 해준다고 하니 고마웠다. 당근을 둘이서 들고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을 주기에 또 감사 기도를 하고 먹었다. 집안을 둘러보니 청소부터 정리정돈 너무 잘 돼 있어서 감사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다. 며느리랑 아들과 함께 성가대 봉사하며 며느리와 아들과 저 셋이서 성가대 활동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다고들 한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요즘 내가 치과, 이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다. 공동체와 연관이 있는 성남 박예치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쉰다. 이가 아랫니가 쓸 수가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다 뽑자고 한다. 다 뽑고 틀니를 하든지 임플란트를 하든지 하라고 권한다. 임플란트는 경비가 많이 들고 또 내 형편상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다. 틀니를 해야 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자꾸 슬픈 생각이 든다. 말할 상대도 없지. 어찌나 마음이 무거운지 힘이 들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 아들과 한참을 통화를 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했다. 우리 작은 아들과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의 의견은 성남은 거리가 좀 머니까 가까운 방이동 쪽으로 가보라고 한다. 그곳은 윤진 선생님 소개로 안내를 할 테니까 믿고 그곳을 다녀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치과 때문에 진짜 평생을 많은 비용을 들이고 고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플란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빨 튼튼한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치과 때문에 늘 고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